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신흥 SEC 홈페이지를 보고 전자공시를 보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제는 재무제표까지 다 봤으니까 네이버 금융을 보고 종토방 분위기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나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1월 21일 기준 22년 61,900원이네. 이때는 마이너스 2% 하락, 4,800억 시총에 770만 주. 상장을 할 때는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할 때는 690만 주였었는데 500억짜리 전환사채를 해서, 전환사채 그 대신 이자를 안 주는 전환사채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20만 주 정도가 그 발행될 것 같은데, 요게 아직 전환되어서 690만 주에서 한 80만 주 전환됐네. 남아있는 게 100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게 전환되면은 한 800만 주 조금 넘어가는 주식수가 된다. 자, 외국인은 2.56%, 동일업종 PR은 55배, 15배 나왔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 한 11배 정도 PR이.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3개월 최고가 76,000원, 1년 최저가는 54,000원, 등락이 크네. 1년 차트, 1년 차트, 작년이 아니고 2021년 41,000원까지 갔었네. 와, 95,000원까지 갔었고, 코로나 때 18,000원. 와, 5년 차트 2017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16,000원에 상장했거든. 16,000원에 IPO를 했단 말이지. 자, 요렇게 신흥 SEC 종속회사 신흥 SEC EU 유럽 헝가리 공장에 투자를 지금 대단히적으로 하고 있거든. 투자를 굉장히 했다. 숨겨진 2차 전지 수혜주. 2차 전지 내에서 이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공구, 아니면 이렇게 퀵보드, 아니면 이렇게 전기 자전거 이런데 이렇게 동그란 거 18650 배터리 들어간 그 배터리 위에 꼭다리 같은 거, 그거 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니면 이렇게 캔 같은 거, 뚜껑, 통 이런 걸 만드는 회사.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열이 받으면 변형이 되고 가스가 분출되고 그런 특수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재료들도 조금 이제 같은 종류의 합금이 아니라 이종 합금 돼가지고 좀 잘 견디고, 이런 게 기술력이 필요하단 말이지. 쉽게 말해서 봐봐라, 뭐고 음극기, 양극재 이런 거는 고가의 부품을 썼는데, 소재를 썼는데, 이 꼭다리 부품들 뭐 통, 그리고 위에 이제 납땜되는 거, 그걸 싸구려 써봐라. 싸구려 그것 때문에 불량 남아. 차 불나면 위에들 낀데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비싼 거 좋은 거 쓴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 진입 장벽이 쉽지 않다, 전기차 쪽으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의 93%를 삼성 SDI가 딱 납품받기 때문에, 삼성 SDI가 납품받으면 뭐가 되지? 매출 채권이 그대로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0.04%막 이러니까 거의 못 받을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매출에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고, 종목 토론방 그냥 한번 볼까? 종토방을 보면은, 자, 추천수 10개 이상 8. 궁금한 거 있는데, 정신병 BG 이런 거, 아이고 참. 2번 추천수 6개 필요 없고, 삼성 SDI 차세대 배터리 시생산, 테슬라 공급 임박, 신흥에서 원통형 캡, 얘들이 원통형 캡 하거든. 삼성 SDI 이런 데서 원통형 캡 하는 거라. 이게 LG나 저쪽이고, 이런 데는 뭐렇게 해야 되나? 원통형은 구모델이다. 각형 이렇게 딱딱딱 뭐렇게 해야 되나? 그거 각형이 지금 더 좋다 이래가지고 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는 원통형으로 중국은 다 세리 붙거든. 저기 테슬라에서 나오는 건 다 이렇게 원통형, 옛날 기술, 옛날 설비 그대로 이제 돌리는. 자, 테슬라가 뭐 세계 시장, 전기차 시장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없네. LG 에너지 10개 이상 추천수 받는 글이 없다. 12. BG3사가 개업품 무는 이유, 이런 거나 추천수가 14개 있고, 신흥의 장단점과 최근 떠오르는 기대감, 2차 전지 밸류 체인 중 특이한 위치를 탄탄하게 잡고 있다. 2차 전지 중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양극재지만 어떤 소재가 개발되어 시장이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 지금은 양극재가 최고 소재인데, 양극재에 뭐다 다른 게 개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네, 맞지? 예를 들어 올해부터 새로 생산해 양산에 진입할 업체가 선보일 단결정 양극재는 2, 3년 내 조단위 시장을 잠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흥이 갖고 있는 분야는
신흥은 양극재가 아니라 이게 부품이니까. 근데 그렇지. 삼성 SDI 하나만 매달려야 돼. 이게 93%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LG, SK, 파우치형. 파우치가 아까 생각 안 났다. 삼성은 각형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 실수요 업체가 요구하면 뭐든지 맞춰줄 수 있다. LG도 테슬라 요구로 원통형 생산했고, 폭스바겐이나 LG의 배터리를 요구하면서 각형 필요한 부품을 구하고 있고, 그 부품이 신흥 SEC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LG와의 거래를 이거 맞는 말이지. 괜찮다. 자, 좋은 분석. 괜찮은 말. 자, 또 딴 거 뭐 있노? 12. 단독 LG 각형 배터리 만든다. 다시 K 배터리 찾는다. 신흥 SEC. 각형인데 뭐 신흥 SEC하고 뭐. 자, 비지님, 빅겜, 비지 뭐고 이거? 얘들 없다. 정보가 없다. 9. 오늘도 2차전지 정부가 지원 측면에서 2차전지 품목은 내년 한 해 0% 관세, NCM 전구체 등 무관세로 수입돼요. 뭐 이런 것들 나왔네. 자, 그냥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갈게. 자, 얘들의 1년 전에 샀으면 22%, 한 달 전에 샀으면 8.9%, 석 달 전에 샀으면 마이너스 13%, 6달 전에 샀으면 마이너스 3.58. 최화봉 외 6인이 200만 주. 최화봉이 지금 10%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11월 21년 기준 22%였는데 요 신고할 때. 근데 좀 신기하네. 요게 다 합쳐가 22%란 말인가? 최하봉 외 6인이 아니라 22%인데 잠깐만 봐봐. 22%였거든. 이거 봐봐라. 최하봉 22%잖아. 맞지? 22% 지분. 아니다. 9% 가지고 있는데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2%네. 최대 주주가 변경됐네. 아, 헷갈린다. 단일 최대 주주로 변경. 일단 넘어가자. 자, 최하봉 이렇게 됐다. 79년에는 설립됐지만 법인으로는 되지 않아가 19년이 아니라 법인 상장은 2009년인가 하고 17년에 코스닥에 상장. 이렇게 팽며들도 있고 있다. 여기에 연간 매출표를 보면 16년부터 1000억, 1300억, 2100억, 2300억, 2800억 이렇게 우상향 매출 우상향 쫙 지키고 있고, 적자는 한 번도 없었고, 자산도 990억에서 3500억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자본금은 130억에서 174억으로 상승,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계속 플러스 유지, 투자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유지. 이자 발생 부채가 335억에서 지금 1714억, 5배 정도 올랐지만 뭐 갚으면 상관없는 거지. 영업이익률은 한 9% 정도, 순이익률은 6%선, ROE는 21%선 나왔었고, 부채 비율은 154%다. EPS가 4,333원, 좀 더 나오던데, 요거보다 좀 더 나오던데, 5,000원만 나오던데. 그래서 계산했을 때 PR이 11 정도. 배당 수익률은,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11%, 순이익의 10%, 순이익의 11%, 순이익이 11.4%. 이렇게 해서 주식수를 나누니까 한 주당 0.4%, 그 지금 시장가의 0.4%, 그랬기 때문에 한 150원, 280원, 뭐 300원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분기는 볼 거 없고,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들어가가, 기업계요 들어가가. 자, 중대형 각형이 60%의 매출 차지하고, 소형 원형, NCID, 중대형 캔형 껍데기, 전지팩 요런 거는 매출이 작지만, 중대형 각형과 소형 원형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대형 각형 캡애쉬, 소형 원형 이렇게. 그리고 연구비 지출 현황이 20년 작년에는 1.3%, 38억, 올해도 한 요 정도 투자하고 있다. 평균 분석 연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베트남 해외 공장 직원까지 다 포함시켜서 2.3년인데, 그 국내 공장까지 넣으면 한 3.4년이야. 국내나 뭐 해외나 합쳤지만 얘들은 대우가 별로 안 좋은갑다. 연봉 한 4천만 정도 되고 평균. 그러니까 나갈만 하다 맞지? 자, 수출이 한 6대4 비율로 수출이 나가고 있다. 여기 전환사채는 지금 500억짜리 이자 안 내는 전환사채가 있지만, 요게 이제 한 500억 중에 400억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100억 정도가 남아있다. 지분율은 다 100% 자회사들을 선전이 아니고 SEC 말레이시아, 싱싱도 있고, 그거
대산 중국의 대산도 있고 EU 헝가리 공장도 있다. 다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하는 회사들. 자, 헝가리 공장은 자산이 1252억, 싱싱 중국 공장은 440억, 그리고 대산 중국 공장은 571억, 그리고 그거 말레이시아는 181억 자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받고 재무 분석까지는 볼 거 없고 그거 업종 분석, 섹터 업종 분석. 삼성 SDI가 연두색, 두산 퓨어셀 PNT, 에코프로, 신흥 ESC는 땅에 처박혀가 보이도 않는다 맞지? 자, 그럼 이것도 볼 거 없고 섹터 분석은 코스피 대비 신흥 ESC가 파란색, 성장은 더 컸다. 주가 수익률 조금 더 크다. 배당 수익률은 그 코스닥보다 낮고 IT 가전보다는 조금 높고. 자, PER은 신흥 ESC가 그래도 코스피나 IT 가전보다 낮다. 와, 이거 14배도 낮다고. 얘들 지금 11배 정도 나오고 낮다고. 그럼 ROE는 코스닥 평균보다 높고 IT 가전보다 높다. 22% 나와서. 부채 비율은 코스닥 107%, IT 가전 116%인데 얘들 140몇 %잖아. 21년 기준으로. 코스닥보다는 조금 낮다. 조금에 낮다라고 볼 수 있는 지분 현황을 한번 볼까? 지분 현황 여기 요때 한 팔았네. 자, 주가를 지우면은 요때 76주, 98주, 뭐 이거 스톡 옵션으로 받은 거를 이렇게 팔았겠지. 매도 거래량, 매수 거래량. 이거는 이제 그거 자기들끼리 대주주 바뀌면서 이제 싹 200만 주 이렇게 넘기고 사고 막 이랬는 겁니다. 맞지? 자, 그렇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면 10% 이상 주주 스틱 글로벌 여기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세컨 웨이브가 10%. 와, 얘들 뭔데? 2021년에 70만 주를 샀네. 10%씩. 스틱 글로벌 혁신 사무투자 요가 562억치. 세컨 웨이브가 562억치. 요 둘이 형제인가? 맞지? 562억 10%. 560억 있으면 10% 지분 공시할 수 있다. 그럼 반하면은 270억 정도. 그것을 또 반하면은 얼마야? 130억이면 한 2.5% 공시를. 우와, 박살나네. 맞지? 김기린 이렇게 장외 매도 아까 전에 120만 주 팔았는 게 김점룡이야. 이거 김점룡 아들이 김기린인데 요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고 장외 매도에서 주분을 물려고 최대 주주 최화봉 쪽으로 넘어갔다. 요는 황만형은 4위. 이렇게. 자, 강동석, 김기린 이렇게 나있네. 기타 주주 KC35 투자 2.2% S. 이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 맞지?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네. 2021년 11월 달에 맞지? 1%씩. 오, 이것들 봐라.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공매도 해나? 공매도는 얼마 있지? 공매도는 3,700만 원이지 이거. 3,700만 원이지 이거. 단위가 원이잖아. 1,000원. 맞지? 3,700만 원. 3,700만 원 공매도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패스. 전자공시는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러 갈게. 자, 마무리 지러 가보자. 자, 이렇게 매출은 우상향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지금 이제 발생되고 있고, 부채비율은 147%, 유보율은 830% 정도. EPS는 합쳐서 얘들이 얼마 나왔더라? EPS가 5,3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얘들은 4,300원을 예상했잖아. 5,300원. 4분기 EPS가 583원밖에 안 나오네. 나 그냥 이거를 나누기 3을 해서 더하기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한 1,000 얼마를 더했거든. 그래서 5,300원을 계산한 거지. 자, PER은 그래서 내가 계산했는 거는 11배가 나왔고 얘들은 계산하면 요거 더하기 나누기 3을 하면은 14가 나오네. 자, 배당 수익률은 순이익이 12%고 11%고 배당률은 0.6, 0.7, 0.4, 평균 0.44 배당 수익률은. 자, 요 회사 부채도 177% 있는. 자, 마음에 드는 게 이 회사의 중형
중대형 각형 애쉬가 60%의 매출 1647억, 그리고 소형 원형 NCID 카드 요게 한 22% 매출 596억. 이 수출도 거의 다 수출이 많이 나가는 거지. 중대형 각형도 170억, 그리고 전지팩 매출 125억, 소형 원형 26억, 기타 145억, 뭐 이런 식으로 합 2,716억 매출 올리고, 소형 원형 공장 가동률 84%, 80%, 그 오산 본사는 44%, 중대형 각형이 여기 아까 매출이 거의 60% 이상 차지하잖아요. 중대형 각형 요게 양산 공장, 서한 법인, 헝가리 법인 같은 경우는 92%, 서한 법인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양산 공장은 67%의 공장 가동률. 중대형 캐형은 176억이잖아요. 176억 6.5%. 자, 여기에는 어디는 공장 가동률이 98%. 중대형 캐형은 헝가리 공장도 88%. 그렇게 해서 지금 유형 자산에 투자한 거 보니까 국내에는 25억 투자했고, 건물 사는데 16억, 기계 사는데 44억 여러 투자했고, 중국 서한법인에는 기계를 22억치 샀고, 천진법인에는 기계를 157억치 샀고, 헝가리 법인에는 건물 166억, 기계 266억치를 증가했다. 연구비는 2% 정도를 쓰고 있고 27억, 전기에는 38억 정도 썼다. 연구개발비. 자, 국내 매출 970억 올렸는데 전분기는 825억 올렸고, 중국 매출 510억 올릴 때 요번에는 645억, 일본 매출은 전기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1.9억 올렸고, 말레이시아는 110억 올릴 때 122억, 헝가리는 563억 올릴 때 907억의 매출 올려서 작년 1978억인데 지금은 2116억이다. 이 중에 매출 2716억 중에 2523억이 삼성 SDI 매출이다. 삼성 SDI가 다 사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장점은 삼성 SDI가 사가기 때문에 매출 채권 이꼬로 현금으로 바로바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5년 평균 배당 0.44%, 매출 채권 대손 충당 설정률이 0.04%, 재고 자산은 8.16%가 있는데 367억, 회전율은 9.5회. 2613명의 그 직원이 있는데 평균 건설 연수는 2.3년, 그리고 출자한 회사가 6,800만 원 정도 출자를 했다. 요렇게 있는 회사를 1부터 10까지 8가지 항목으로 판단하는데, 가지고 싶은가 하나,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그래서 총점 나누고, 총점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PEG는, PSR은, GPA는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버나, 이런 항목으로 이제 나눠봤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에 8점을 준 이유는 2차전지 가면 있어 보이잖아, 맞지? 연간 부품 사업. 2차전지가 껍데기 없이 위에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되겠나? 안 된단 말이지. 그 얘들 만드는 부품 업체지. 캡, 애쉬, 뭐 이렇게 캔 이런 것들. 근데 삼성 SDI 매출이 93%를 차지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원통형의 그 매출이 높은 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원통형, 테슬라 같은 경우 원통형, 뭐 이런 테슬라가 또 삼성 SDI나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한테 야 원통형으로 요번에 납품해라 그러면 얘들이 원통형 하려고 그러면 원통형 부품을 사야 될까, 이거 맞지? 그러면 신흥 SSC가 제일 확률이 높다 이 말인 거지.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헝가리 공장 요번에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 매출이 상승되고 있고, 원통형 삼성 SDA만 추구하는데 다른 것도 늘어가면 성장 여력이 있다. 다른 것도 늘어나면. 지금인가에 7점 준 거는 PR은 11이지만 삼성 SDI 매출을 납품 위주로 하고 있다 보지만, 요게 아까 말했다시피 테슬라가 다른 회사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너들도 원통형 납품해라 이러면은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지. 싸냐는 7점을 줬고, PR 11, PEG는 0.15, PSR, PR 빼고는 다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비싸다면 비싸라고 볼 수는 있지. 국내 코스닥 평균 10 정도인데 얘들은 11이니까. 근데 다른 거 ROE나 PSR, PEG 이런 걸 봤을 때는 싸다라고 봤지. 5가 평균 점수인데 싸다라고 봤다. 7점. 경영자는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평균 건설 연수가 2.3년이라는 거는
일이 그만 힘들든지 돈을 적게 줄든지 둘 다든지 막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배당이 5년 평균 0.4. 걱정 안 하겠냐에 대해서 걱정은 이제 삼성 SDI에 납품되는 게 없어지고 다른 데하고 또 이제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또 새로운 영업망을 뚫기 전까지는 걱정될 수 있겠지. 만약에 삼성 SDI에 납품이 취소된다라면. 근데 그런 일은 뭐 있겠나? ROE는 3%당 1점이고 그래서 7점, 영업이익률은 4%당 1점에서 3점, 이렇게 총점 7.1점에 나누고 57에 8 하니까 7.1점. 총점과 상관없이 위험한 거에 8점을 줘. 삼성 SDI 납품을 하고 있게 되면 뭐 문제가 없는 거지. 147%, 뭐 유볼 835%면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지. PEG 수치는 이제 EPS 그로스 레이쇼라고 하는 프라이스 어닝 그로스 레이쇼, 요거는 1을 기준으로 둔다면 얘는 0.15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고, PSR 1.35는 매출 대비 아니다 시총에서 나누기 매출을 한 거라서 요것도 PEG 수치니까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PEG는 아까 1, 2하고 PSR은 시총에서 나누기 매출 요렇게 하는 거. PSR은 중소기업은 3점, 대기업은 2점, 그리고 바이오는 8점인데 얘들은 중소기업에 비교해도 아직까지 배나 성장 여력이 있다. GPA는 그로스레이 자산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하면 되는데, 총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거든.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에서 원가를 떼면은 매출 총이익 나온다. 매출 총이익에서 자산을 나누면은 성장성이 보이는데 그게 11%. 높을수록 좋지. 자식에게는 1점을 줬고 이거를 굳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고, 무엇으로 돈을 버나? 중대형 각형 캡애쉬, 소형 원형 NCID, 중대형 각형 캔형, 전지팩 묘듈, 소형 원형 NS, 기타 143억, 이렇게 해서 2,716억. 요거는 2차 전지, 내가 그 비츠로스를 투자해서 2차 전지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총 3천억을 못 넘고 3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와, 신흥 ESC를 알았다면 신흥 ESC를 먼저 투자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얘들은 필수 부품이죠. 필수 부품. 원통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아니었을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또 다 그걸 이렇게 되는 이제 배터리 공정을 또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원통형을 테슬라가 계속 고집을 하면은 얘들도 원통형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 대수마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배터리가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수천 개, 수백 개 막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 요것도 좀 쏠쏠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신흥 SEC 회사 괜찮네. 끝.